안녕하세요, 제라트입니다. 지난번 현재 취업시장이 어려운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취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취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아보기 전에 산업의 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생산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건비도 몇 배로 늘어났는데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로 이윤 창출을 위해 생산 비용 절감 혹은 매출 상승이 기업의 당연한 목표가 됩니다. 매출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많은 전략을 짜며 진행하여도 시기와 운적 요소가 상당 부분 차지하기에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생산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인력 감축을 사회적 파장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외주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업을 크게 셋으로 나눠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기업 혼자서 제품을 제작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외주, 즉 하청을 맡기게 되는데 이로써 대기업은 제작 인원보단 관리 인원 위주로 돌아가면 되기에 펌펌을 진행할 수 있는 소수의 고위 경력직 위주의 인원이 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채용 공고를 보면 7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 공고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견기업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제작을 진행하고 또 중소기업에 하청을 추가적으로 맡기기도 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고 하청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직 인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년차 이상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꽤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하청 업무를 진행하기에 경력직 인원을 필요로 하나 자본 여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마땅치 않아 저연차 경력직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은 경력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가 대중소기업 할 거 없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은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전에는 그럼 신입사원을 왜 뽑았는지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뽑았던 이유는 신입사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경력사원에 비해 임금이 낮습니다. 2011년 당시 리서치를 보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천만 원대로 각 직급별로 최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즉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신입사원이 경력직급에 비해 꽤나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당시 최저연봉이 1,00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해당 리서치 조사에 나온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으로 하면 해당 연봉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은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경력직의 경우 타 회사에서 일한 경험들이 쌓여 스스로의 업무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일하는 구조나 방식이 다 다르기에 타 회사에서 온 경력 직원이 본인만의 스타일에 갇혀 있거나 직전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바뀐 회사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면 바뀐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원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라 회사의 시스템에 대부분 순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입사원은 회사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기가 경력직에 비해 쉽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신입사원들만의 장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선 신입사원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2024년 기준 최저연봉이 2,400만 원 정도로 2011년 최저연봉이 1,000만 원대에 비해 65.3% 상승했다는 통계치가 연합뉴스를 통해 나온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되는 상승치로 예전 신입사원이 가졌던 낮은 임금에 대한 장점이 많이 사라졌죠. 또한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비롯한 임금 인상을 부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신입사원과 1, 2년차 경력사원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이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 첫 직장에 다니면서 2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이건 비단 중소기업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대기업 신입사원 역시 16.1%가 1년 이내 퇴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업에선 신입사원이 최소 1년 이상은 업무를 배워야 1년 후부터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년간은 해당 사원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셈인데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퇴사를 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예전처럼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인재상이 저렴한 임금에 투자 가치가 있는 인재가 현재는 매우 찾기 드물고 투자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기보단 보조 업무는 대부분 외주를 보내고 회사 시스템에 이미 순응하고 있는 경력직을 통해 국내 및 해외 하청업체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첫 직장에서 1년 만에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신입분들이 회사에서 조기에 퇴사를 하는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적은 현 상황에 저의 개인적인 선택인 퇴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동조된 것 같아 업계를 꿈꾸시는 많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이 자리를 빌어 업계를 꿈꾸시는 후배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업이 힘든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의 이러한 마음과 정보를 담아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못나서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노력이 긴 터널 끝에서 밝은 빛으로 맞이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냐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 오늘도 힘들지만 힘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업이 힘든 이유 마지막 편 기술의 발전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그라드는 멘트에 부끄러운 제로아트였습니다. 끝!